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9월 25일의 경기 첫 번째로 SK와 키움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 김상세의 조합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양 팀의 선발 투수 핀토와 최원태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SK의 핀토 선수는 올 시즌 24경기 선발 등판에서 5승 13패, 방어율은 6.42로 127과 3분의 2이닝 동안 164개의 피안타, 그리고 84개의 탈삼진, 총 91개의 자책점 하면서 특히 볼넷이 이렇게 74개로 좋지 못한 재고 보여주고 있죠. 결국 항상 강조해 드리는 바와 같이 핀토 선수가 선방을 하려면 볼넷이 없어야 하는데 8월 달부터는 그 볼넷의 개수가 어느 정도는 줄어든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피안타율이 높아져 버리고 볼넷은 조금 떨어지긴 했죠. 그래도 하지만 직전 두 경기의 피안타율은 다시 또 낮아지긴 했지만 볼넷을 각각 5개씩이나 허용하면서 제구의 불안감은 지우지 못하였죠. 결국 제구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시즌 핀토 선수 키움을 상대로는 총 3차례 등판해서 합쳐서 13개 이닝 동안 무려 20개의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모습 보여주었던 핀토죠. 현재 좌우타자 피안타율 또한 어느새 3할 1푼대로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서 볼넷도 어느 순간 좌타자뿐만 아니라 우타자에게도 누적되면서 이제는 좌타자에 대한 볼넷 비율을 추월한 모습입니다. 현재는 우타자를 상대할 때 던지는 이 슬라이더를 제외를 하고는 좀처럼 믿을만한 구종도 존재하지가 않죠. 커브도 종종 던지긴 하지만 어느새 좋았던 피안타율도 3할까지 올라와 버린 시점에서 핀토 선수가 내일도 제구 난조와 함께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어서 최원태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최원태 선수는 17경기 등판에서 6승 4패, 방어율은 5.2 기록 중에 있으며 90개 이닝 동안 97개의 피안타, 58개의 탈삼진, 총 52개의 자책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부상 이후 한 달 만에 복귀전을 가지게 된 최원태 선수죠. 이번 시즌 초 SK에게 한 차례 고전했던 적이 있던 최원태 선수이며 키움 입장에서는 공백을 보였던 선발 자리가 다시 채워지면서 포스트 시즌을 준비할 수 있기에 내일 최원태 선수의 기량 체크가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상 복귀전이기 때문에 투구수 제한이 걸릴 수가 있고 불펜에 임무 가중이 될 가능성도 없죠. 가중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게다가 좌타자에게 피안타율이 3할 중후반으로 높았던 최원태 선수였지만 부상 직전까지 3할 극초반까지 낮춘 모습이며 투심 패스트볼을 활용한 좌타자 바깥쪽 승부에 어느 정도 타자들이 노림수를 가지기 때문에 좌타자들에게 공략을 당했었는데 최근에는 나머지 슬라이더 그리고 또 이렇게 커브의 비중을 덩달아 올리면서 잘 활용을 해가고 있었던 최원태 선수였죠. 내일 최원태 선수에게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보이며 일정 부분 실점은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키움이 상승세를 잘 이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최원태가 복귀하면서 선발에서 다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부상 복귀 첫 경기라는 점에서 선수와 감독 모두 조심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절대 무리를 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죠. 따라서 일정 부분 실점이 생긴다면 미리 정해놓은 한계 투구수에 빨리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불펜 기용을 더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SK 또한 핀토가 상대적으로 키움에게 연이어서 약한 모습 보여주었고 직전 두 경기에서는 결과는 좋았지만 이렇게 볼넷이 과다했다는 점에서 불안 요소를 지우기 어려운 만큼 실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선발 자원에서 아쉬운 모습을 각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가 타격전 양상으로 갈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다득점으로의 접근을 조금 더 추천드리며, 그래도 전력상 키움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키움의 승리 사이드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같은 25일날 기아와 그리고 KT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장현식 선수와 데스파이네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장현식 선수입니다. 장현식 선수는 이번 시즌 불펜으로 25경기 출정해서 4승 1패 기록 중에 있으며 26과 3분의 1이닝 동안 35개의 피안타, 16개의 탈삼진, 총 23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현식 선수는 원래 기아로 트레이드 되는 날에 다음날 선발 투수로 등판하기 위해서 몸을 풀고 있는 상황에 있었고, 경기 중 갑작스레 트레이드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NC에서도 선발 수업을 했었기에 이번에 브룩스 선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원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장현식 선수는 좌타자에게 너무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이 무려 4할 8푼 8리로 형성되어 있으며 좋은 슬라이더와 스플리터를 가지고 있지만 직구의 구위가 문제가 되고 있죠. 장현식 선수의 직구는 140 중후반대의 빠른 공임에도 불구하고 뻗어나가지 않고 가라앉아버리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은 코스에 공에 타자들의 방망이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이 직구의 피안타율을 더 높이는 데 일조한 것으로 보여지죠. 이에 컨택이 좋은 KT이고 KT의 강타자들이 좌타자인 만큼 내일 장현식 선수가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데스파이네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데스파이네 선수는 시즌 27경기 선발 등판에서 14승 7패, 방어율은 3.99 기록 중에 있으며 167, 167개의 이닝 동안 177개의 피안타, 그리고 125개의 탈삼진, 총 74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데스파이네 선수죠. 역시나 데스파이네는 또다시 무너지지 않았고 6개의 이닝 동안 1개의 피안타, 비자책점 완벽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시즌 기아를 상대로 총 4차례 등판해서 승리 4개를 그대로 챙기며 상대 전적에서 압도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죠. 데스파이네 선수의 기아와의 상대성은 SK 다음으로 강한 모습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좌우타자 피안타율은 좌타자에게 3할 가까이 접근하고 있으며 조금 높은 피안타를 기록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것은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은 어느새 3할 중반에서 3할 1푼, 3할 1리까지 떨어지며 다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이 빠른 공과 함께 커브가 위력을 보이는 만큼 내일 기아가 대체 선발 자원을 내는 경기에서 에이스 투수가 나가기에 데스파이네 본인도 경기를 이겨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전 경기는 기아가 3대3 클러치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하며 승리를 가져갔지만 이번 경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장현식 선수의 롱런 능력 자체가 검증되지 못했고, 브룩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말 그대로 대체 자원인 만큼 경기에서 득점을 많이 뽑아내지 않으면 승리하기 힘든 상황에서 상대가 데스파이네라는 점은 기아 입장에서 답답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내일은 경기 초반 KT가 리드를 잡고 간다면 박준표 선수를 포함한 필승조가 롯데전을 위해서 대거 휴식을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홈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KT가 마이너스 핸디캡까지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데스파이네도 무실점을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다득점으로의 접근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25일날 롯데와 한화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노경은 선수와 김희환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노경은 선수의 데이터,
올 시즌 19경기 중 17경기 선발 등판에서 4승 7패, 방어율은 4.83 기록 중에 있고요. 그리고 98개 그리고 3분의 2이닝 동안 총 109개의 피안타, 55개의 탈삼진, 53개의 자책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하나만 만나면 좋은 모습 보여주었던 노경은 선수죠. 시즌 4승 중 절반인 2승을 하나를 상대로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페이스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게 되었죠. 상대적으로 우타자에게는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구와 그리고 커브, 체인지업, 간간히 던지는 너클볼까지 모조리 위력을 보이면서 타자들이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이전에 이루어졌던 호투의 비결인 듯 보였었죠. 무려 6개의 구종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타자들이 노림수를 가지기가 변수가 많은 것이 장점으로 다가갑니다. 9월에 들어서 피홈런이 급증한 노경은 선수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장타력이 이전에 상대한 팀들보다 떨어지는 한화를 상대로 한다면 피홈런을 줄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퀄리티 스타트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이어서 상대인 김효한 선수의 데이터. 이번 시즌 11경기 중에서 총 9경기 선발 투수로 등판하여 1승 5패, 방어율은 6.13 기록 중에 있으며 39와 3분의 2이닝 동안 43개의 피안타, 26개의 탈삼진, 총 27개의 자책점과 함께 기록하고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이번 시즌 롯데를 상대해서 2차례 등판하며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8월달 경기에서는 완전히 폭격당했던 김희연 선수죠. 김희연 선수는 빠른 구속으로 타자를 압도하는 건 아니지만 체인지업이 아주 좋은 무기로 활용되면서 우타자에게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김희연 선수의 체인지업의 구사율은 25.9%로 직구 다음으로 비중 있게 던지고 있고, 그리고 슬라이더까지도 좋은 무기로 자리 잡으면서 선발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김희연 선수의 등판 기록 본다면 매 경기에서 이렇게 과다한 볼넷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피안타율 자체도 그렇게 준수하지 못한 만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전 2경기에서도 특히 볼넷이 발목을 잡으며 긴 이닝을 책임져주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각보다 아쉬운 피칭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롯데는 약체로 평가받는 한화를 잡고 기아와의 승부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만 발목을 잡히고 말았죠. 한화는 시즌 첫 4연승을 기록하였으며 분위기가 상승세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 경기는 의외로 볼넷으로 인한 주자 출루가 많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죠. 한화의 테이블 세터도 공을 많이 보는 유형의 타자들인 만큼 노경은 선수도 투구수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김희연 선수도 워낙 제구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기 강판된다면 양팀 모두 불펜의 임무가 가중되는 내일의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두 팀 모두 타격은 어느 정도 되는 모습 보여주었고, 그렇다면 불펜의 안정감까지 고려한다면 내일 경기는 아무래도 불펜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팀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득점으로의 접근이 더 좋아 보이며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그래도 롯데의 승리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김상세도 시청하는 무료 스포츠 중계 사이트 링크는 고정 댓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